이번 달은 한 1억 4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3억 정도죠. 본인이 생각하는 성수 노루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 같아요. 마케팅이 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케팅을 줄였는데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마케팅 비용을 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먹혔다, 자리 잡았다 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밀키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게 직원이 진짜 많아요. 주말에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서비스예요. 계란찜을 서비스로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음식이 나오더라도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먹는지까지 안내해드리고, 얘기도 몇 마디 나누고요. 그거를 계속 교육시켰어요, 직원들에게. 그래서 저희 리뷰 보면은 진짜로 친절하다는 리뷰 많고, 부위 설명을 해줘도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불판에 나오면은 이제 모듬을 시키면은 곱창, 대창, 막창, 염통이 나오는데, 곱창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나머지 3개는 구워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부위씩 구워줘요. 타이밍을 아니까 이제 한번 해놓고 딴 데 갔다 와서 한번 뒤집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은 하남 돼지집이 예전에, 다른 얘기지만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워줘서.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저희도 그냥 곱창집인데 다른 집이랑은 비교되게 하남 돼지집처럼 꼼꼼하게 구워주자, 이거 하나였어요. 그냥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좀 뭐 재방문율이 높아요? 높죠.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분들이 이 소곱창이라는 음식을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에 먹어요.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먹는 이유는 좀 느끼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안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은 자주 먹잖아요. 당연히 누구나 구울 줄 알아요. 맛있게 굽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알고. 근데 이런 내장류는 소비자가 구울 줄 몰라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서울에 어디 유명한 집이 있는데 거긴 본인이 구워 먹어야 된대요. 악성 리뷰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 돈 주고 먹는데 내가 구워 먹어야 되냐, 기름 다 튀는데. 이거 하나의 차이가 엄청 심하구나. 외식업을 하면은 하루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몇 팀이 올 수 있는지가, 근무 시간 동안.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방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점은 경우의 횟수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서비스 맛 다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몇 팀이 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에 우리 가게가 매일 10팀씩 밖에 안 와요. 그런데 재방문율 50%를 만들어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우리 가게가 매일 100팀씩 와요. 그럼 50% 만드는 거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100팀씩 오니까 경우의 횟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100만 원치 사면은 3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 장사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다. 계속 오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게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오면 되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네. 마케팅이 중요하다고는 이제 다들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눈탱이 치는 업체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 거를 피해가는 팁, 마케팅 잘하는 팁,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창톡이라고. 제가 최근에 창업한 자영업 컨설팅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이제 분야별로 전국의 장사 고수분들을 저희가 수백 명을 지금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전화 상담, 또 현장 방문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데, 저희 대표님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상담해 주실 수 있다고. 실전까지 아예 접하실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개인 브랜드를 가진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광고 대행사를 차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하지만 안 차린 이유가 뭐냐면은 마케팅에 지식이 없는 분에게 지식을 심어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따지게 돼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렇다고 비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론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금액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항상. 어느 정도 좀 비용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본인이 그거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세금을 공부하듯이 마케팅도 조금은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무보다 쉬워요.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례만 많이 봐도 보는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창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되게 긴 장사 인생을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계획. 저희가 이제 밀키트가 나와요. 일단은 온라인에서 하루 판매 한 50개에서 100개를 꾸준히 이어간 다음에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밀키트가 이제 작년에 엄청 열풍이었다가 싹 망했잖아요. 그건 오프라인 매장만 그래요.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도 돼요.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아니라 오프라인이라는 채널이 잘못된 거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솔직히 김밥천국이랑 다를 게 뭐예요? 다를 게 없어요, 김밥천국이랑. 왜냐면 맨날 똑같은 메뉴만 팔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그 안에서 김밥천국처럼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느 가게 걸로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서울 유명 맛집 밀키트를 먹고 싶은 게 맞는 거지, 동네 집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김밥천국이랑 라이벌인 거지 저희랑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파는 밀키트는 계속 될 거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작은 가게들, 최근에 봤던 건데 광진구 구이동에 골뱅이 파시는 분이 있어요. 술집이에요. 골뱅이탕 밀키트가 35,000원이에요. 판매가 어마어마해요. 한 트럭 채워요, 하루에. 근데 그 가게는 작아요. 노포스러워요. 거기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로 팔질 않아요. 독립몰로 팔아요. 트래픽을 모으려는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 뭐 아시는 마케터가 있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트래픽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누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저한테도 그랬는데, 대기업이 유일하게 손 안 대는 게 밀키트라고. 손이 많이 가니까. 대기업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낮아져요. 인건비와 그 사람들의 연봉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음식점들이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조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시설비가 1억 이상은 들어가실 거예요. 최소한 5천 이상 들어가거나. 근데 저는 이번에 밀키트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납품할 게 목적이 아니라 독점적 판매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즉석 판매 제조업은 지금 배달 음식점 차리신 분도 다 내줘요. 구청에서 내가 신청하면 다 내줘요. 그냥 막 엄청나게 막 기준이 깐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햇섭 인증을 받으려면 막 13개의 실로 나눠야 돼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근데 즉석 판매 제조업은 안 나눠도 돼요. 그냥 즉석 음식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음식점. 이거를 인터넷으로 팔아도 되고 오프라인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 표시도 안 넣어도 돼요. 애초에 초기 비용도 많이 적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행위 아닐까. 자, 생각해보세요. 외식업 지금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인테리어 막 음식 뭐 막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게가 10년 갔다 쳐요. 왜 그 고민을 창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100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는 100가지 해요, 생각을. 근데 창업하잖아요. 생각을 100가지 회전을 안 해요. 이제 정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밀고 나가죠. 그쵸.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돈은 쓰지 말고 그 안에서 한 번만 더 100가지 생각해봐라. 그럼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거죠. 가게가 2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차리고 잘 되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항상 돌파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해서. 근데 충분히 이걸 택배로 어떻게 팔 수 있을지도 돌파하실 수 있어요. 2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은 돌파하실 수 있어요. 2년 동안 그 가게가 유지됐다는 거는 돌파할 줄 아는 본인의 능력이 있는 건데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오늘서 김상혁 성순호로 대표님한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 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마케팅은 진짜 마법의 단어인 것 같아요. 장사 안 되는 분들은 뭐라도 뭔가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뭔가 변화를 준다면 가게를 다시 창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마지막 그거죠. 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말 100가지 생각을 해봤을까? 또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거, 또 밀키트를 하는 거, 이런 건 이렇게도 이제 하는 분이 있더라, 이렇게 오늘 사례 들으셨으니까 좀 본인 가게에 맞춰서 또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슴없이 연락을 주시면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창업이 10번째라고 했잖아요. 저처럼 똑같이 단계를 밟지 않았으면 해요. 잔소리 들을 수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네, 그럼 오늘 김상혁 성순호로 대표님하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 원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뭘 찾고 있는지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로가 손님들이 찾고 있는 아이템이다 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불편을 감수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행을 잘 따라간다.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상 뭐 이런 거 보면 네.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